반갑습니다. 배짱이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2급의 실무 5번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우리 그 내용 보시면 이제 기출 분석을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문제 3번에 대한, 실무 문제 3번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도 해놨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 5번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도 해놨습니다. 그 최근 시험이 이제 88회였는데요. 그거까지를 반영한 파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끝장회계 블로그에 가셔가지고요. 요 공지사항 보이시죠? 공지사항에서 답안을 눌러주시면, 답안 파일과 뭐 여러가지 내용들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출 분석 파일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밑에 보시면 눈치채셨을 건데, 요 감독관 확인 번호, 요 파일도 지금 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이제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한글로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험 번호와 감독관 확인 번호, 요거가 이제 각 회차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 끌어서 쓰시라고요. 끌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다가 컨트롤 V, 끌어서 컨트롤 C, 프로그램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무 5번부터는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데이터를 좀 계속 깔고 해야 돼요. 제가 데이터 통합본을 따로 안 만들고 그냥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요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건 이따가 한번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출 분석한 파일과 기출 분석 파일,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 파일, 요 두 가지를 우선 다운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 파일은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라는 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다가 제가 74회, 8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넣어놨습니다. 목록 열기 한번 눌러보시면 전산세무와 관련된 거 63회부터 81회까지도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잘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지금 네이버 블로그 끝장회계에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기출문제 파일은 올려놨습니다. 편하신 데 가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중에는 블로그에 파일 올린 거를 가지고 그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책에는 제가 83회까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건 업데이트 시킨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 5번을 할 거지만 문제 3번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네요. 자, 최근에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부가세 신고서는 추세가 매회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87회 때는 이제 안 나왔네요. 근데 보통은 매회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요 부분이 나왔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명세서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기존에 우리가 연습을 하셨다면, 요거 사실은 내가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딱 보시고 그 메뉴에 들어가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 보기에 있는 내용이 있죠. 거의 단순 입력들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요거 내가 하진 않았지만 시험이 나왔을 때, 하지 않은 시험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찬찬히 입력만 하셨다면 요건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88회를 할 때 한번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 배운 상태지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업데이트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할 부분 실무 문제 5번입니다. 이거 5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문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급여 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 부분이 크게 봤을 때 매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원 등록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같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둘이 보통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보시다시피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최근에는 이렇게 두 개가 뭐 같이 나오는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요 급여 자료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을 또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 기출 분석도 한번, 지금은 사실은 뭐 봐도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요 큰 카테고리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 정도고요. 요 밑에 이렇게 적어 놓은 세부 내역들은 문제를 풀고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적혀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급여 자료 입력 문제부터 해서 바로 시작이 될 건데, 그 전에 자, 프로그램을 새로 한번 설치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83회를 계속 깔아서 썼는데요. 오늘도 83회를 일단은 쓸 겁니다. 그래서 83회 폴더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2교시 이 부분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창을 띄우면서 동시에 말씀드릴 게 요거죠. 자, 지금 83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83회로 가셔서 끌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감독관 번호 컨트롤 C, 여기 이름은 일단 자기 이름 적으세요. 모길관이라 적고 저는 이거 설치 누르시고, 그럼 재설치 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떴을 거거든요. 그럼 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감독관 번호에다가는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연습 때는 A형으로 하시든 B형으로 하시든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근데 시험 때는 자기 문제 유형이 뭔지 꼭 파악을 하셔요. 요거 아무거나 넣으면 틀립니다. A형과 B형의 차이는 보통은 이론 문제의 순서가 달라요. 같은 문제들이 15문제인데 그게 이제 순서만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A형, B형이 다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띄워 두시고 원천 징수 탭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요 메뉴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요 내용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메뉴에는 여기 보이십니까? 네. 메뉴 이름을 제가 적어 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셔서 네, 이런 메뉴에서 이제 입력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건데, 그 전에 내용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2020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요걸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6페이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2,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인 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3천만 원 이하인 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자, 우선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제가 블로그에 개정세법 파일에 또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새로 받으시면 되겠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요, 비과세라고 해서 개인이 이제 근로소득을 얻거든요. 근로소득을 얻을 때 비과세인 근로소득이 있다, 이 말이죠. 비과세란 말은 개인이 근로를 해서 돈을 벌면 기본적으로는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죠? 하지만 일정 몇 가지들은 여러 가지 뭐 복지 차원에서 받을 수도 있는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자, 소득세법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소득세는 이제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내는,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이거 잠깐만 법소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법소부, 이 부분 잠깐 보시면서 우리나라 3대 세법, 법인세, 요거는요, 법인이 내는 소득세입니다. 법인 소득세, 이렇게. 괄호 안의 내용을 이제 생략을 해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입니다.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뭐 부가가치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대 세법. 나머지 뭐 상속세, 증여세 뭐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것들이 이 법소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앞글자 따기로 해서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퇴양이라고도 있는데 퇴양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론 부분에 제가 소득세 내용을 좀 만들어서 넣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전산세무 2급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소득세법 관련된 내용을 넣은 거예요. 사실 소득세법 교재 그 전공 교재가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그걸 다 넣으면 책만 두꺼워지고 우리가 공부할 것만 많아지죠. 근데 이제 이론 문제 아시겠지만 소득세법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2문제 때문에 두꺼운 책을 두껍게 하기도 싫었고, 그 다음에 강의를 그걸 다 하는 게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정리하자라는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2배사 근연기, 요건 이제 뭐를 줄인 말이냐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소득세법은요, 개인이 일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다 카테고리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배사 근연기 그리고 퇴양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는 이자소득, 그리고 배는 배당소득, 사는 사업소득, 근은 근로소득, 여는 연금소득, 기는 기타소득. 퇴양은요, 퇴는 퇴직, 양은 양도 소득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퇴양을 좀 따로 뺍니다. 따로 빼고 요 위에 있는 얘네들 2배사 근연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뭐 분리과세, 분류과세, 원천징수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건 이론 가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론에서도 막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는 거죠. 용어 정도만 알는 정도로.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급여 자료 입력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 이 근로소득은 개인이 얻는 소득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회계 시험은요, 내가 회사입니다. 회사.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들한테 주는 돈 있죠. 그 돈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이 부분, 급여 자료 입력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 입장은 나는 돈 받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시험에서는요, 그런 감정이입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준다. 그 관점을 일단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뭐를 해주냐. 그 직원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 직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뭐 비과세가 있는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을 해준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회계부서의 직원이 하는 일입니다. 개개인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좋은데, 이제 그 세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일일이 개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세무사, 회계사를 다 고용하고 있거든요. 개개인들이. 그래서 자기 거에 대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회계사랑 서로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회사가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받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금 이런 것들이 비과세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중에서도 다른 것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이 있다는 걸 일단 아시면 되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직원이, 우리 회사의 그 직원이 돈을 받을 때 보통은 과세예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근로자들도. 여러분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 의무거든요. 당연한 의무인데, 자,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복리적인 차원으로 주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법에서 정해놨거든요. 아, 이런 것들까지 과세하면 너무하다. 이런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자입니다. 여러분, 비과세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금융상품 이야기할 때도 요거 비과세입니다 하잖아요. 그게 보시면 이런 거죠.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그것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개개인이. 그럼 그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 부분 중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게 이제 은행에서 막 항상 말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이유들인 거예요. 됐죠? 다시 근로소득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밑에 것들을 지금부터 볼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 보이시죠? 처음에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건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개인소득세에 속해져 있는 그 세율 구조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규모가 어느 순간이 넘어서면요, 이제 개인소득세로 해서 돈을 내는 것보다 그냥 법인으로 하나를 차린 다음에 법인세로 세금 내는 게 좀 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적어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사업주들이 보통 고민을 해요. 아,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법인세인데,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까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의 시험 범위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1급인데, 뭐 저는 일단 전산세무 1급 강의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전세 1급 따야 돼요 라고 한다면 저는 따지 마라 합니다. 굳이 이거는 공부할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거 공부할 시간에 그냥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 요거 딴다고 해서 뭐 당신 법인을 좀 아시네요가 아닙니다. 그냥 전세 2급 정도 따신 다음에 여러분 그 세무회계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일 배우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이제 법인을 주거든요. 법인 이제 좀 조정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에 뭐 자격증 따는 것보다 관련된 서적, 법인 세무조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교육해 주거든요. 세무사회에서도 해주기도 하고 회계사회에서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막 해줘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좀 더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저는 전세 1급은 비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자료 입력 부분 볼게요. 자, 뭐가 비과세인가? 여러분, 비과세인 게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우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비과세인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걸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 치는 지금 이 전산세무 2급에서의 회사 있잖아요. 데이터 이렇게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회계관리에서 회사 등록만 가보셔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통은 법인일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기본적으로. 요 보시다시피 제조, 도소매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쓰는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조나 도소매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군인 같은 경우는 비과세인 경우가 있고, 뭐 해외에 나가면 비과세, 승무원들 비과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굳이 제가 요 이론에 넣지 않은 이유가 그게 시험에 나오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무슨 승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억지로 무리해서 낸다면 본 문제에 한해서 뭐 항공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메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찬히 하나하나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잘 한 번씩 갑니다. 첫 번째,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외라는 말은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치면 6시 이후에 근무한다든지, 그죠? 혹은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혹은 빨간 날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거 보이시죠?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런 것들을 다 시간 외 근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하면 뭐 1.5배를 더 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세법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생산직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무직과 반대가 생산직인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아시죠? 그냥 하루만 일하시고 하루만 돈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무직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제 시간 외 근무랑은 그냥 거리가 먼 거죠. 됐죠? 그리고 시간 외 근무는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론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산직, 일용직일 때만 가능하고 사무직일 때는 안 된다. 됐죠? 두 번째,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자, 월정액 급여가 뭔지에 대한 정의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한 달에 받는 돈이 정기적으로, 정액은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일단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거는 과거에는 190, 150 이런 식으로 개정됐거든요. 이게 이론 문제 할 때 이제 앞으로는 190이라고 틀리게 고쳐 놓을 거예요. 혹은 150이라고.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210만원이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210만원 매달 월정액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이것저것 해서 210만원 미친 사람이 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 외 근로 초과 수당을 받았을 때만 초과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연도라는 말은 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인데 이건 이제 1년 연봉입니다. 연봉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자, 올해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500이었거든요. 이것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너무 낮다 이거죠. 3천만 원 이하인 자라고 해서 지금 체크한 부분이 네, 키워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산직이면서 한 달에 210 밑으로 버시고 작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따져보니까 3천만 원 미치었던 사람이 올해에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번다면 그 돈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입니다. 이것도 물론 한도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한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와 관련된 항목을 입력만 하시면 돼. 왜 외울 필요 없다 하느냐면 이 부분을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얼마까지 한도인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 자, 식대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별도의 식사 제공,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그럼 직원의 입장으로는요, 그냥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밥값 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내식당만 있고 따로 식대는 안 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럼 그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직원들 밥 먹인 것까지 과세시키면 안 되죠. 그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 구내식당이 맛이 없다. 근데 너 구내식당에서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다면서 종업원 당신 세금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맛있는 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식당은 없고요. 식대를 제공한다. 비과세인데 10만원 한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금액 적어 놓은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10만원 한도 금액 외워주세요. 10만원 한도 금액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회사에서 식대를 10만원만 줬는지. 보통은 10만원만 줘요. 왜냐면 10만원 한도까지니까, 한도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식당도 있으면서 보이시죠? 식당도 있으면서 식대도 주는 곳. 두 가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개 잘 보세요. 식당에서 주는 밥은 비과세인데 식대, 돈 받은 거는 과세입니다. 요 부분 포인트.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이따가 우리 입력할 때 요런 것 가지고 좀 구분하셔야 되니까 지금 좀 체크만 해 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 차를 좀 많이 쓰셔야 되는 업종들이 있겠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언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가. 첫 번째 조건,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직원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운전 당연히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업무 수행을 해야죠. 사적으로 데이트 가는데 뭐 기름 나온 거 그런 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카드값 보여주면서 일단 보조금 받은 다음에 그걸 또 비과세까지 간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요. 본인 소유 차량이면서 회사 일을 할 때 쓴 것. 자, 출퇴근용은 업무용 아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시험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한다고 그 유류비를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 해야지만 비과세. 네,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여비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또 받으면, 자, 여기 보세요. 여비는 비과세.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이다. 요렇게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원이 받는 비과세 혜택인데, 어쨌든 우리가 요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회사에서 입력을 좀 해주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육아수당입니다. 자, 우리 회사의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이거 중요한 건 6세 이하여야 합니다.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가 돈을 주는 데가 있겠죠. 네, 좋은 회사. 그런 회사면 이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금액 적혀 있는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취재를 한다든지 이런 회사가 있겠죠. 네,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보통 2, 3, 4가 좀 자주 나와요. 2, 3, 4가 좀 자주 나오고, 나머지는 뭐 뜨문뜨문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산업의 생산직 근로자인, 요런 말 나오면 일단 체크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 사람 이름이고요. 5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자, 메뉴를 줍니다. 급여 자료 입력이란 메뉴와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자, 요거 보통 급여 자료 입력은 급여 자료 입력만 시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동시에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다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옆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세액은 요 부분은 줄을 좀 끊어놓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언제 할 거냐면 요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할 때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입력할 거고, 자, 그 다음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매월 말일이다. 요것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메뉴 잠깐 띄워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원천징수 탭으로 가시고요. 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는 여기 보이실 거고, 바로 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보이시죠?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급여자료 입력부터 갑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5월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5월이라고 일단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도는 2019년도 기출이기 때문에 2019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 지급 연 5월일에서 일자 잘 보시면 매월 말일이라는 요 글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의 말일이니까 31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일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희석 발세도를 해가지고 두 사람의 이름이 우선 뜨죠. 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정희석 씨에 관한 것만 하면 되니까, 네, 요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지금 바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꼭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뭔지부터 한번 정리하고 이제 입력하는 거 할게요. 입력은 여러분 문제 보시면 요 금액 보이시죠?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리할 게 있다. 그 부분을 딱 기억을 해주세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이어서 읽어볼게요.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 입력을 하며,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요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요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매월 작성하는 거니까 작성해라, 뭐 그 정도고, 이건 문제에서는 크게 뭐 좌우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줄,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자. 이 말이 이제 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제 좀 올려가지고 볼게요. 자, 우선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수당 공제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네, 수당 공제를 눌러주시고, 네, 요 메뉴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메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요 뒤에 보시면 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사용할 뭐 메뉴들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과세이냐 비과세이냐 등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설정을 지금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포인트는 뭐냐면요, 과세이냐 비과세이냐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일단 과세냐 비과세냐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식대 등등이 있고요. 요것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대,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한다. 자, 이거는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 거냐면, 밥도 주면서 회사에서 그 다음에 식대도 줍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잠깐 올라가서 볼게요. 자, 여기 올라가서 보십시오. 밑에 세 번째 겁니다. 식사 제공은 비과세고요, 식대는 과세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식대 있죠?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그럼 그냥 가만두세요. 비과세인 것만 찾아가지고 제가 앞에다가 B자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과세겠죠. 제가 과세냐 비과세냐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할 때 요 메뉴에서 수당 공제 메뉴를 띄우시고, 그리고 얘네들 수당명들 있죠? 얘네들을 과세인 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비과세인 것을 쓸 것이냐. 그리고 식대가 지금 과세거든요. 그러면 밑에다가 새로 과세인 것을 등록해서 쓸 것이냐, 이런 개념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 여부에 보시면 우선은 기본급은 뭐 클릭해도 별 다른 그 변화점이 없는데, 밑에 보세요. 상여부터 클릭을 해보시면 여냐 분야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라고 돼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부라고 하면 요 내용이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쓸 것만 여로 하고 안 쓰는 거는 이제 또 다 부로 해가지고 여기 안 나오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부고요. 그리고 과세냐 비과세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금액을 입력했을 때 올바른 값으로 과세 비과세가 출력이 됩니다. 자,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 메뉴 밑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라는 게 있어요.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자, 잠깐 보세요. 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지금 다 검은 색깔이죠. 검은색인데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요 비과세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메뉴 입력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체크를 해서 쓰면 오히려 좀 더 안 헷갈릴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냐 비과세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기본급은 항상 과세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과세냐 비과세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대도 아까 전에 우리 과세라는 거 확인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보이시죠? 요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당사 본인 명의에 그리고 업무 목적으로만 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과세입니다. 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요 금액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야간근로수당과 관련된 건데요. 요 밑에 내용 있습니다. 올해 5월 들어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생산직 근로자가, 자, 먼저 올라가시면 이분 생산직이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 요건 뭐랑 헷갈리냐면 육아수당이란 말 보이시죠? 근데 육아수당과는 다르다. 왜냐면 보육이잖아요. 육아는 아기를 6세 이하의 아기를 키울 때 하는 거고요. 교육비는 좀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6세 이하라는 말도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 비과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비과세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었죠. 월정액 급여가 210 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급여계는 210을 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210 넘으니까 요거 그 야간 근로수당 그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달 지급되는 돈이 바로 위에서 말했던, 다시 보세요. 월 정액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지급받는 돈이 210 이하일 것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야간 근로수당만 보세요. 요거는 매달 야간 근로를 하지 않잖아요. 요거과 관계없이 받는 게 매달 지급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0만 원만 빼면 얘가 210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10 이하의 요건에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1번 문제부터 지금 조금 복잡한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 1번 문제를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앞으로 뒤에 있는 문제들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잘 따라오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비과세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자, 요 메뉴죠. 요 메뉴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봅시다. 이거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자, 기본급은 입력할 거니까 여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상여는 위에 보시다시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가 볼게요. 보면서 하려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상여는 없어서 클릭하신 다음에 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메뉴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없으니까 부로 할게요. 그다음 월차수당도 없으니까 부로 하시고, 자, 식대는 비과세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식당도 있고 식대도 주니까 식대 과세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거를 부 하시고요. 요 밑에 칸, 새로운 칸에 가셔가지고 과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식대라고 치시면 됩니다. 식대. 네, 그렇게 치시기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요게 한도 같은 거는요, 비과세인 경우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전기냐 부전기냐 별말 없으면 그냥 전기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크게 좌우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그리고 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요 내용이 이제 입력이 된 거고, 요 메뉴에서 뜰 거예요. 자, 식대까지 했고요.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여기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 말씀드릴게요. 한도가 월 20만 원이라고 프로그램에 써 있죠. 그래서 이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거 이따가 입력할 때는 30만 원이라고 입력할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알아서 20만 원 한도만큼 비과세로 돌려줄 거예요. 그걸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교육보조금 하나 더 만들게요. 교육보조금.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보조금까지 지금 잘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 넣으셨으면 오른쪽 거 잠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이런 내용들 있죠. 요 부분이거든요. 네, 요 부분이고, 자, 요거 체크하시고, 요걸 딱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시면은 방금 입력한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비과세는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금액들을 그대로 이제 넣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순 입력.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니까 순서 잘 헷갈리지 마세요.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이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숫자와 내용만 올바르면 됩니다. 교육보조금. 자, 그리고 국민연금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8500, 건강보험, 5928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5040, 그 다음에 고용보험 12350, 소득세 17180, 지방소득세 1710.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잘 들어갔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넣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넣으시면 되고, 네, 요 부분은 넣으신 다음에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자, 다시 요 메뉴에서 보시면 방금 하셨던 게 급여 자료 입력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이었죠. 5월 말일 기준으로 입력이 돼 있죠. 이 내용들이 지금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근데 다른 거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제 주의할 사항 한 가지와 제가 또 팁 하나를 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비과세가 아니라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하나 있었죠. 네, 요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서 좀 세팅할 게 있어요. 확인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올려놓고, 여기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사원 등록 보이시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 사원 등록에서 정희석 씨를 클릭하십시오. 우리 지금 정희석 씨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 10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라고 돼 있고 연장근로 비과세까지도 여라고 돼 있죠.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세팅된 값에서 숫자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과세로 넘어갑니다. 요거가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요 부분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입력을 하셔도 비과세 금액이 올바르게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연장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우선은 사원 등록 먼저 가셔서 요것부터 확인하시고, 혹시나 이게 뭐 00이나 다른 값으로 돼 있다면 1로 내가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네, 요 야간 근로수당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파란 색깔로 나오겠죠. 비과세 30만원과 20만원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최종적인 결과값 보세요. 보시다시피 비과세는 40만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 세팅 값이 한도 20으로 프로그램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아까 책에 적어놨던 그 금액 정도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한 다음에 제가 팁 하나 더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거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완료가 됩니다. 보통은 급여 자료 입력만 나올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두 가지 다 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 넣으셨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누를게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5월달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엔터 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메뉴에 숫자들이 알아서 다 출력을 해서 땡겨옵니다. 다 땡겨옵니다. 다 땡겨오고 여기 보시면 매월 작성 보이시죠? 네, 요거 때문에 여기 매월 요거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체크하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던 데이터 값이 요거 전월 미환급세액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저 부분을 어디에 넣느냐, 요 부분 왼쪽 밑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딴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넣으실 필요는 없고, 네, 요 부분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자, 넣어볼게요. 전월 미환급에다가 15만원. 네, 엔터 쳤죠? 요 엔터를 치면 요 숫자도 자동으로 뭔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한 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끄시면 되고요. 데이터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그러면 문제는 일단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집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문제부터는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급여자료 입력을 누르신 상태에서 아까 우리 넣었던 5월 이렇게 해서 넣었죠.
자, 여기서 숫자를 이미 다 넣었잖아요. 세팅을 한 다음에 수단 공제를 들어가서 세팅 값을 맞추고 숫자를 넣었죠. 그리고 나서 수단 공제를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내용을 좀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이미 여기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뭐 함부로 못 바꾸기도 지워도 안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거 일단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 비과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비과세로 해서 하나 등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과세 해서 클릭해서 여기 커서가 옮겨져 있죠. F2번을 한번 눌러보면 여러분 여기에 비과세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 찾으시면 돼요. 뭐 식대 치시면 이렇게 식대라고 해서 월 1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 치시면 그 비과세 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F2번입니다. 아까 여기 클릭한 다음에 F2번을 하고 얘가 비과세인가 과세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됐죠? 네. 요건 뭐 이렇게 남겨두셔도 되고, 지우고 싶으시면 F5번을 누르시면 보통 라인 삭제입니다. 네. 그렇게 지우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